우리 경주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2019 경주 시민 원탁회의 많은 시민들께서 자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 이성락입니다. 먼저 2019 경주 시민 원탁회의에 많이 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열리는 원탁회의는 문무대학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앞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원탁에 둘러앉은 시민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무대학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 의제는 지난 8월 7일 화랑마을에서 시민 100여 분을 모시고 원탁회의 의제 선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정하신 의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개회에서는 국민의례, 현황 보고, 토론 안내 및 마음 열기, 그리고 본격적인 원탁 토론을 1토론과 2토론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평과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흥무초등학교 5학년 김현민 학생의 개회 선언으로 2019 경주 시민 원탁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학생, 개회 선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무대학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2019 경주 시민 원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 의례 시간입니다. 내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예, 바로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하경 경주시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도의원님 소개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도의원님 소개합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운영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원전특별위원장 이동엽 의원님 소개합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우 의원님 소개합니다. 경주시의회 이말 의원님 소개합니다. 이만우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이나구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서선자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김태현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김순옥 시의원님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조중호 경주시 조중호 농림수산해양국장, 김진태 시민행정국장 외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일괄 소개 올립니다. 예, 그럼 이제 준하경 경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입니다. 전심들 다 잘 자셨습니까? 선거 버스는 전심을 대접 못하도록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등 돌리고 앉아 계시면서 좀 날 좀 봐주소. 감사합니다. 우리 2019 시민 원탁 회의에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12살 먹은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최호수 박사님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겨? 78. 그 80세 가까운 노인까지 남녀노소 정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시민 원탁에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 앉아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얘기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주인이 없어요. 다들 동등한 자격으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물론 동방예의주의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겠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앉아서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회의가 원탁회의입니다. 우리 경주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관광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시민 안전 문제, 농어촌 문제, 너무너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장과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런 뜻에서 시민원탁회의라는 것을 제가 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고, 첫 번째 예비 모임으로 지난 8월 7일 날 모이셔서 의제로 오늘 주제 문무대항 성역화 사업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모임 시범 회의입니다. 이제 의회에서 곧 정식으로 시민원탁회의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은 내년부터는 보다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어서 시민원탁회의를 활성화시켜 나갈 겁니다. 오늘 주제로 하는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여러분 참 멋진 주제를 선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문무대왕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우리 문무대왕님이 얼마나 훌륭한 대왕님이셨는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님은 626년에 태종 무열왕님과 문정황후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문명황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유신 장군의 둘째 딸이에요. 우리 소위 김범민 문무대왕은 어려서부터 외삼촌인 김유신 장군과 더불어서 전장을 누비면서 삼국 통일을 이룬 주역입니다. 660년에 백제를 멸망하고 그 이듬해 661년에
태정무열왕을 이어서 제30대 신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8년 후인 668년에 고구려를 통합해서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분이 위대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나라가 그때 어떤 야심을 보냐면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백제에는 웅진 도독부를 두고, 또 평양에는 안동도읍을 두고, 또 신라에는 계림 도독부를 둬서 자기들이 직할 통치하는 식민지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무대왕께서는 백제의 유민들, 고구려의 유민들을 규합을 해서 당나라와 당당히 맞서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삼국 통일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당나라가 문무왕을 못마땅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왕에서 폐위를 시키고 중국에 있던 김인문이를 왕으로 책봉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쪽으로는 당나라와 격렬하게 싸우면서 동시에는 외교를 잘해서 당나라를 달래서 내치를 안정시키는 거죠. 외국의 침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외교와 강원 전략을 통하면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문무대왕께서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그 후로 300년 동안 우리 신라 통일된 신라가 나라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그게 고려로 이어지고 조선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무대왕께서 지금 묻히신 곳은 우리 시내에 있는 거대한 봉분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무덤이 없어요. 사실은 무덤이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해중왕릉인 양북면 앞바다 바위에 있습니다. 이분은 백성들이 죽고 나서 그 무덤을 짓는데 최소한 몇천 명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원이 돼서 고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달씩. 그런데 이분은 나를 불교식으로 화장시키고 그 죄를 동해 바다 바위에 뿌리라고 유언하십니다. 물론 전설이긴 합니다만은 내가 죽어서 바다의 용왕에 대해서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리라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애국 우민 정신이 토철하신 분이 문무대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무대왕 여러분 가보시면 가슴이 답답하죠. 어떻습니까? 마음이 뗍니까? 그 주변에 너무나 황폐되어 있습니다. 온갖 무허가 식당들이 들어서 있고, 또 각종 소위 무속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태풍 타파에 올라서 제가 가봤더니만 또 태풍이 쓸어가지고 엉망진창 쓰레기로 덮여 있어요. 그 인근에 문무대왕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습니다. 감원사지, 이견대,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우리 문무대왕을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는 통일의 성력, 국민 정신을 성화시키는 그런 성스러운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시의 바람입니다. 오늘 이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잘 활용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좋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 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지혜와 뜻을 모아서 함께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오늘 경주시민 원탁회의는 첫 번째 원탁회로서의 의미와 함께 우리 경주의 수건사업인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의 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매우 소중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윤병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배진석 도의원님, 박차영 도의원님 두 분의 도의원도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의회 또 시의회 저희 시가 힘을 합해서 멋진 정말 세계 유수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무대왕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통일의 의지를 느끼는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그런 성스러운 관광 자원으로 저희들이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민들께서 모여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열리는 시민 소통 원탁 회의, 정말 처음이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분위기를 봤을 때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탁 회의를 고민하고 생각해 주신 우리 시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님 오늘 테마도 여러 가지 경주에 앞으로 크게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문무대항에 대한 이 주제 선택도 아마 시민들이 함께 토론해서 정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원탁 회의라는 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는 이런 것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얘기를 더 존중해 주는 것이 소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시장님 당선되시고 우리 소통협력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경주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 예산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듯이 앞으로 주민들이 항상 시행정이나 여러 군데 함께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 우리 이렇게 시의회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드왕의 그 마케팅 전략이 이런 원탁 회의에서 나오고, 또 아프리카 속담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과 오늘 참여하신 분들과 여러 가지 토론하면서 진정의 우리 경주의 미래가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좋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참여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경주가 크게 더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윤병길 의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의제에 나오는 문무왕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무왕 그는 누구신가? 예,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수한 왕이죠. 21년간 재위했습니다. 661년에서 681년까지 재위했습니다. 660년 문무왕의 아버지인 무열왕 때에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661년 무열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30대 문무왕으로 즉위했습니다.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며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만 당나라 군대가 물러가지 않고 있어서 당나라 군대와 치열한 전투 끝에 676년 마침내 당나라를 몰아내고 진정한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라는 군사 조직을 확충하고 문무를 정비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여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무왕과에 관련된 유적을 보면 가문사지, 이견대, 왕의 길, 또 동궁과 월지, 월성, 사천왕사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가문사지는 문무왕이 부처의 힘을 빌려 외구 침입을 막고자 절을 세웠으나 다 지어지기 전에 왕이 돌아가셔서 그 아들인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받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문무왕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가문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견대는 문무왕이 용으로 변한 모습을 보았다는 곳이며 신문왕이 용으로부터 옥대와 만파식적을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무왕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왕의 길은 문무왕의 장래 행차 길로서 신문왕이 왕이 된 문무왕에게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줄 옥대와 만파식적을 얻은 길이기도 합니다. 예, 동궁과 월지는 문무왕 때 큰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 3개의 섬과 12개 봉우리를 만들어 꽃과 나무, 새와 짐승을 기른 곳이며 태자가 거처하는 동궁을 지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성은 신라의 궁궐로 문무왕이 즉위하여 21년간 정무를 살폈던 곳입니다. 다음 사천왕사지를 살펴보면 삼국 통일 과정에서 문무왕이 창건한 사찰로 신라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곳이며 문무왕을 화장한 곳으로 왕릉비를 세웠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요, 문무왕은 봉길리 앞 해변에 약 200m 거리에 있고요. 왕의 길은 출영제에서 출발해서 모차골, 수레제, 용연폭포, 기림사로 이어지는 길로 등산로가 현재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문사지, 이견대, 문무대왕릉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동궁과 월지, 월성, 사천왕사지는 시내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문무왕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장례 의식을 하지 말고 화장할 것을 유언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에 묻혀서 용이 되어 나라와 후손을 지켜주겠다는 애민정신과 호국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문무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신라인들은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리에 온 세상이 평안해진다는 피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수장되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염원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봉길 해수욕장이 들어선 이곳 해안에 서면 아담한 바위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신라 제30대 왕 문무왕의 수중 왕릉입니다.
문무왕은 해변에서 200m 떨어진 이곳 바다에 잠들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바위섬에 불과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독특한 형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이 약 20m의 바위섬으로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깎아 절개해 놓은 듯 바위군들이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신비로운 건 그 사이에 수로가 있다는 겁니다. 물은 먼 바다 쪽인 동쪽에서 흘러들어와 십자형 수로의 중심을 지나 서쪽 수로 바위 사이를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큰 돌이 문무왕의 유해를 뿌리고 장례를 치른 돌입니다. 대왕암이라 불리는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 그는 왜 이곳 바닷속에 잠들게 된 걸까요? 김춘추의 맏아들로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661년 즉위와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옹산성, 우술성 등 백제의 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백제의 항복을 받아낸 데 이어 김유신 장군과 함께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정벌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는 또 당나라의 야욕을 상대해야 했던 문무왕. 21년의 재위기간 중 16년을 전쟁으로 보낸 끝에 드디어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렇게 삼국 통일을 이뤄냈지만 외구의 잦은 침략은 통일 신라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였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문무왕은 바다와 신라를 오가며 용이 되어 신라를 지켜주겠다 합니다. 그 염원이 담긴 곳이 바로 가문사입니다. 하지만 바다 옆에 가문사를 세운 문무왕은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의 가문사를 창건합니다. 두 개의 탑과 조춧돌만이 그 존재를 짐작케 하는 가문사터. 아들 신문왕은 법당 아래에 동해를 향한 배수로를 만들어 용이 된 문무왕이 왕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구멍으로 용이 드나들었다는 것인데 그 방향이 동해를 향해 있습니다. 법당 아래에 난 구멍을 통해 용이 사찰 내부로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섬돌에 풀이 무성하지만 당시 절이 지어질 때만 해도 가문사 앞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바다 건너에 있던 우에는 강한 국력과 군사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문무왕은 죽어서까지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눈물겨워 아들 신문왕은 이견대에서 대왕암을 망배했다고 합니다. 삼국 통일을 완수한 문무왕의 업적에 많은 역사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된다는 필히 만파식적을
아들에게 건네준 이야기부터 외적이 바라보이는 차디찬 바다에 누워 스스로 용이 되고자 했던 이야기까지, 이는 모두 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왕의 뜻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문무대왕릉 기본 현황에 대해서 이채경 경주시 문화재 과장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채경 과장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문화재과장 이채경입니다. 문무대왕릉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무대왕릉이 정비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주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건물 증개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난립돼 있어 유적 및 주변 경관을 제외하면 물론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유적지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문무대왕릉과 주변 유적, 그러니까 가문사 이견대의 가치를 이 시대에 새롭게 재조명하여 역사적인 위상과 의미를 제고하며 동해안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여 고도 경주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문무대왕릉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68,1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구역이 어디냐 하면은 대왕항과 그 주변의 공유 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은 이제 해안입니다. 해안선 도로 아래쪽에 31,281제곱미터가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사유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13필지가 있고 면적이 7,381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10집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하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은 경상북도 동남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양북면이고 남쪽으로는 양남면입니다. 봉길리 해안 북쪽 끝은 대종천이며 해안 남단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봉길리 해안의 남북으로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길이가 약 1.5km, 폭이 40m 정도입니다. 문무대왕릉은 이 해안선에서 약 200m 전방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관련 유적으로 가문사지가 1.4km 떨어져 있고 이견대가 약 72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변에는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혼합 퇴적이 주를 이루고 해변 중앙부에 모래 퇴적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와 관련된 관련 법규를 보면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이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두 가지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법령과 같이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현황입니다. 정비 대상지가 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봉길리 여기가 문무대학로이고요. 요 주변 공유 수명까지 해서 여기 문화재 지정 구역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현재 이 파란색 부분이 주요 정비 대상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이 노란색은 1구역입니다. 1구역은 원지형 보존 구역으로 1구역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면은 전부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은 3구역입니다. 3구역은 기존에 주로 이제 마을을 위주로 3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3구역에 대해서는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건물을 지을 때 평지붕일 때 최고 높이 8m 이하, 그 다음에 경사지붕으로 지을 때는 최고 높이 12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통사항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문무대학릉 주변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미흡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그때 정비계획 수립된 정비계획도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보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유지 보상과 그 지작물 철거입니다. 현재 10집이 있는데 이 보면은 횟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보면은 정상적인 횟집이 아니라 전부 그 무속인들의 여기 임대를 놓아서 무속인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무속인들이 여기서 무속 행위를 하면서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